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말을 맞출 필요도, 설명할 이유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쯤 느슨해져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순간을 가장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실이 남의 눈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 사라진 때에도 마음을 단속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잘잘못의 원인을 상황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자신의 선택과 기울어진 마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허용, 잠깐의 방심, 그 사소한 틈이 쌓여 행실을 만들고 결국 삶의 결을 바꾼다고 여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판단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쌓여서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드러난 자리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자신을 몰아붙이자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왜 남의 시선이 없을 때의 태도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정약용은 어떤 이유로 혼자 있는 자리의 마음가짐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따라가기만 해도 지금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성찰 하나가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자신을 단속합니다. 말을 고르고 행동을 조심하며 평가를 의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태도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이 바깥에 있을 때 사람은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에게 중요한 것은 남의 눈앞에서의 단정함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드러난 자리에서의 행동은 이미 그 이전의 마음속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허용은 대개 혼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아무도 모르니까라는 판단. 정약용은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행실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일이 어긋났을 때 가장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 상황이 나빴고 사람이 부족했으며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들은 그럴듯하고 순간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편안한 설명이 사람을 가장 오래 머물게 만드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잘잘못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순간 성찰은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를 탓하면 잠시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은 어디에서 기울었는가라고 묻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에게 성찰은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그 선택을 이끈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만 다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방심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문제가 당장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은 마음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 허용한 방심은 두 번째를 부르고 두 번째는 곧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 작은 흐름이 쌓여 사람의 행실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이 잘 되었을 때보다 일이 어긋났을 때 자신을 더 조용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서두르게 했는지, 어디서 마음이 기울었는지, 그 기울어짐을 어떤 기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반복될 때 성찰은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숙은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입니다. 잘못의 원인을 늘 내 안에서 찾는 태도는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줍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단의 뿌리가 이미 그 이전 혼자 있을 때의 선택 속에 내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마음을 다루었는지가 사람 앞에서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판단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혼자 있을 때 조금 느슨해진 말투, 가볍게 넘긴 기록, 편의를 위해 미룬 결정들이 서서히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 연결을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시간과 공적인 역할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느슨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만 엄격해지는 태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필요에 따라 바뀌는 장치가 아니라 반복에 따라 굳어지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곧 공적인 판단의 연습장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한결같음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음이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혼자 있을 때 지킨 기준이 내일 사람 앞에서의 판단을 만들고 그 판단이 다시 삶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즉각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바로 이 조용한 축적이 사람을 오래 지켜준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공적인 자리에서도 판단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단보다 작은 단속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혼자 있을 때의 선택 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태도 하나가 내일의 공적인 판단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엄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의 자리를 묻습니다. 그 기준이 남의 시선에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사람 앞에서의 판단도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선택은 이미 그 이전의 마음속에서 결정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 질문 하나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같은 방향인가? 정약용은 삶의 품격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은 겉과 속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